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여기 어디 갔냐? 연말정산 추가 자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밑에다가 저거 치세요. 여기에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4번 치시고, 그 다음에, 104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다 105번 치세요. 여기에다가 105번 등록하시고요. 그래서 105번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거 빨리 외우세요. 뭐 외우시냐면, 저기, 나이하고 소득 외우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 X, 소득 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필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제일 첫 번째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기 뭐냐,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가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험료에 보시면 본인 생명보험 되고요, 장애인 전용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내일부터 OX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 보시고 맞으면 O, 안 맞으면 X. 그래서 O는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O, O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 105번 넣으셨죠? 이대리.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60번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어요. 몇 번이요? 60번. 그래서 60번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장성 보험에다가 일반에다가 50 치세요. 그래서 일반에다가 50 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다가 150 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OX 한 다음에 맞는 칸에다가 등록해서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 안 돼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식품 안 되고 요거 두 가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용 목적,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거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요거는 1인당 50만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 제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이 일단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근데 요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 다음에 2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애인 재활치료비 돼요. 근데 의료비에 별표 3개 치세요. 초반에 의료비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 의료비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의료비라고 있거든요. 보장성 보험 밑에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안 눌러져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이라고 여기.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의료비만. 시험에서 다른 얘기 없으면 의료비는 꼭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의료비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순서는 부양가족에 여기 의료비 있어요.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F2. 그리고 시험 때는 누구 거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본인 걸로 할게요. 연습이니까. 아니다. 장애인이 여기 있네요. 형제자매 걸로 할게요. 이대발씨 걸로. 누구 걸로 할 거라고요? 이대발씨. 그래서 이대발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패스. 시험은 항상 있는 것만 넣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요걸로 나와요. 국세청장. 이거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건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에다가는 520 치세요. 그러니까 등록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시험 문제가 솔직히 부가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왜 넣느냐 어디에다 넣느냐 이게 어렵지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 등록 자체는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꼭 부양가족 여기에다가 의료비 오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넣고 국세청장에 이렇게 금액 넣고 뭐 한 건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여기에다 실손의료보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 대학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대학원은 본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분
직계존속을 부모님이라고 해요. 직계존속은 안 되고 요거만 가능해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외국에서 쓴 거 됩니다. 그래서 외국 교육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거 외국 교육비 되고, 이거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하예요. 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본인의 대학원 돼요. 그 다음에 장남대학교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돼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위에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62번에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62번에 뭐라고 있으세요? 교육비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교육비 눌러주세요. 그래서 교육비가 해서 더블클릭.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더블클릭하시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본인에다가 200. 그 칸에다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남대학교 여기 대학생 있죠? 대학생에 가서 또 더블클릭.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명당 얼마씩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장애인에다 얼마요? 300.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거 다 직원들이 가지고 오면 다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격리 직원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회사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 서류 보고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나이는 볼 필요 없고 돈 많이 벌면은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신용카드는 요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형제자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그래서 형제자매는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의가 중요해요. 이 명의가 뭐냐면 우리 저거 쓸 때 카드 쓸 때 보면 카드 밑에 이름 써 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 거냐. 만약에 그 이름이 형제자매 거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썼든 상관없이. 그래도 누가 썼냐도 중요하지만 누구 카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대빵 많아요. 세금 낸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낸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통행료 낸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안 되고, 요건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중고자동차는 10%만 가능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는 좀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카드 공제 나올 때마다 제가 요것도 적어 드릴 거예요. 모두 적어 드릴 거냐면, 카드 공제에서 이중 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공제가 신용카드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 파트는 양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질로 승부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파트라 여기는 좀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많이 적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 때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신용카드만 요 왼쪽에 있어요. 다른 애들은 대부분 다 오른쪽에 있는데, 대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데 신용카드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42번 오셔서 더블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에다가 1600 치세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무슨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냐면, 이거 넣으면 왜 넣냐. 근데 넣는 것보다는 안 넣는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안 넣는 게 헷갈리거든요. 넣는 거야 어차피 맨날 등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은 나이는 X, 소득은 동그라미, 정치 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그 다음에 국가와 관련된 거를 법정 기부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있고 종교단체 외, 요렇게 네 가지로 저희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정치냐, 법정이냐, 종교단체냐, 아니, 종교단체냐, 종교단체가 아니냐, 요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동창회, 종친회, 노인정, 요런 데들은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가 안 된다까지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그거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별거 없어요. 맨날 냈던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부금, 국방원금 옆에다가 법정이라고 써주세요. 왜냐면 국방원금이 국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관련된 기부금을 무슨 기부금이라 그래요? 법정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국방원금의 법정이고, 교회연금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교회연금에다가는 종교단체. 그래서 우리가 종교단체에 내는 거는 일명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63번부터 요 밑에까지가 다 기부금 공제예요. 그래서 그 파트가 다 기부금 공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이 여기에요. 법정의 단기라고 쓰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단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50. 그 다음에 종교단체는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으세요? 종교단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단기 가셔서 100. 그냥 같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가 헷갈릴 거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걸 넣어야 될 거냐, 그리고 넣으면 왜 넣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건 안 넣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왜 안 넣느냐,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잘 봐두시면은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2페이지. 나눠드린 거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 3번은 무조건 부가세예요. 근데 예전보다 좀 좋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좋아졌냐면 올해부터 저 전자신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전자신고가 왜 좋냐면은요,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 전자신고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안 틀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좀 단순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파트를 좀 추후에 잘 하시면 고득점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번은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제 매입세 그 전에 요것 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그 다음에 요거를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 그 다음에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저기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저기 농어민은 사업자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하고 거래하실 때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는 되어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외운 거랑 내용이랑 계속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는 좀 되어 계셔야 되세요. 그리고 거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다음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 내역이며 당사는 중소제조기업으로 바꿔주세요. 거기 그냥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시험 문제 대부분은 중소제조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소제조업으로 좀 변경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제조업이라고요? 중소제조업.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그래서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예요.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중소라는 말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것들은 다 102분의 2예요. 근데 저희 시험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104분의 4. 그 다음에 가끔씩 음식점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106분의 6.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102분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또 봐주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위에 부가가치. 그리고 부가가치가 헷갈린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이 파트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어디 갔냐.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찾으신 분들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1기 확정이래요. 1기 확정은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치세요. 4월에서 6월 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F2 눌러서 공급자를 찾아야 되는데 공급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칠게요. 강릉수협 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32845656인데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칠 때는 저거 치시면 안 돼요. 다시 그냥 숫자만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거기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으로 넣으세요. 왜냐면 이게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그래서 2022년 4월 3일. 그 다음에 구분은 거기 지문에 보시면 다 계산서로 한대요. 그래서 다 계산서로 해주세요. 그래서 계산서 1번. 그래서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물품명은 거기 보시면 고등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로 하세요? 고등어. 그 다음에 수량은 80.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820. 그 다음에 공제율은 104분의 4예요. 왜 104분의 4예요? 중소, 제조, 기업이니까. 일단 요거 먼저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밑에 보시면 강릉수협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네 번째 보시면 5월 28일 그래서 2022년 5월 28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산서 고등어 930만원에 104분의 4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그래서 두 가지 먼저 넣어 주시고요.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점 이거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드릴 건데 한 군데에다 다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업체별로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릉 수협 두 개니까 강릉 수협에다 두 가지 입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인천 수산 인천 수산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인천 수산 두 개 넣고 마지막에 무슨 수협 넣으세요? 부산 수협 넣어 보세요. 3분 후에 같이 볼게요. 등록해 보세요. 이제 강릉 수협 끝났으니까 두 번째로 인천 수산 그리고 주까지 다 치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는 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오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타 났나 안 났나 꼭 확인하시고 계산서에 꽁치 320, 1810만원에 104분의 4.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마지막으로 부산 수협 132845647로 2022년 6월 3일 그 다음에 계산서에 고등어 고등어 아니구나 꽁치에 240에 1072만원에 104분의 몇이요? 4. 그리고 지금 초반에는 왜 넣는지 어떻게 넣는지 요런 쪽에 좀 더 초점을 잡으십시오. 네. 앞으로 뭐 등록하는 거야 계속 등록하면서 보면 되는데 어떨 때 넣는지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버전은 이거보단 좀 어려워요. 이건 옛날 버전이라 좋았었는데 옛날엔 의제 매입생 나오는 거 괜찮았거든요. 근데 참고로 지금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도 계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나오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2페이지 예정신고 누락.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은요. 첫 번째로 예정신고 누락한 거, 그 다음에 확정신고 입력하는 거. 요게 가장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 예정신고 때 누락할 수 있잖아요.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고 예정신고 때 빼먹은 거는 확정신고 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8월 10일, 9월 6일, 9월 30일 있거든요. 분개하실 필요 없어요. 분개하실 필요 없고 유형만 적으세요. 거기 2페이지 1, 2, 3번 있잖아요. 뭐만 적으시라고요? 유형. 이 유형이 뭐냐면 매출과세, 매출영세 있죠? 그거를 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만 적어보세요. 유형 한번 적어보세요. 8월 12일 날 보시면 제품을 팔았대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6일 날 원재료를 사셨대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로 파셨대요. 매출의 가과.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유형을 먼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유형별로 등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형 등록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자동 저장이거나 저장이 된 건데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그때는 꼭 예 누르세요. 왜냐면 예 눌러야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주세요. 신고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예정 때 누락한 거는 이익이 확정 때 신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치시고, 들어갈 때는 원래 예 아니요 안 뜨거든요. 여기에서는 아니요로 해주세요. 아니요로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 누르면은 뭔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요 눌러도 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에 혹시 저처럼 숫자가 있는 분들은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지거든요. 혹시 숫자 있는 분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없는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울 때 왼쪽에서 안 지워지는 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금액 있거든요. 거기서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세요. 원래는 지우면 안 됩니다. 시험 때에는. 근데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기 편하려고요. 다 지우고 넣으면 내가 어디에다 넣는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원래는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근데 저희는 없는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아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매출 과세, 두 번째가 매입 과세, 세 번째가 매출 카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은 이쪽에다 넣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예정 신고 무슨 분이요? 누락분.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만 넣는 거예요. 여기 7번하고 12번 밑에다가만. 그래서 매출 과세랑 매입과세랑 매출 카과 있었죠? 본인이 생각하는 칸에다가 넣으세요. 2분 후에 설명드리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 정리되어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일단 여기 오른쪽에다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칸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리고 넣어서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맞았으면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혼자서 꼭 하라고 시간 드릴 때 해봐야 돼요. 원래 따로 하면 제일 좋은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같이 할 때 여기에다 왜 넣는지 그런 부분들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아까 매출의 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3번. 왜냐하면 여기 매출 과세의 세금 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왜 33번에다 넣냐. 그런 부분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까지. 그래서 480에 48만 원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매입과세 있었어요. 매입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8번. 왜냐면 여기 매입에 우리가 과세가 되려면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38번 아니면 39번 쪽에다가 38번에다 넣으시면 돼요. 매입 누락은. 그래서 38번에다가 220에 22만 원 치세요. 그 다음에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매출의 카과였습니다. 그래서 카과 어디에다 넣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과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4번에다가. 왜냐면 과세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33번 아니면 34번. 그래서
34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4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80에 8만원. 왜 80에 8만원이냐면요.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그러면 80만원하고 8만원 더하면 88만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구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어떨 때 구하는 거냐면 가산세 안 구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가산세는 어떨 때 구하는 거냐면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가산세 계산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가산세 총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가산세냐면 매출처별 그리고 가산세 할 때는 꼭 여기 누르고 하세요. 26번. 여기 26번 눌러주시면은 오른쪽에 가산세 나오거든요. 무조건 거기 안에 있는 것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그래서 요거는 이때만 하는 거예요. 매출 과세랑 매출에 영세가 있을 때만. 지금 매출 과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과세는 이때만 하는 거예요. 이중공제나 과다환급일 때만. 나머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정신고 누락할 때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했다라고 나오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1번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의 과세랑 매출의 영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과다환급일 텐데 지금 매입과세 이중공제 과다환급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8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000 계산하세요. 그래도 요때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제 하는지 유심히 계속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하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맞든 틀리든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라. 또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480 곱하기 3 나누기 1000 하시면 14,400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26번 누르시면 여기 68번에 보시면 지연제출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연제출은 예정신고 누락하셨을 때 그 다음에 제출불성실은 확정신고 누락하셨을 때 그래서 언제 빼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480 치시면 답 나와요. 그러면 14,400원이라고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신고 잘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법에서는 신고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고 똑바로 했어요? 신고 잘못하셨어요? 신고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세 내셔야 돼요? 가산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일단 첫 번째 매출세액 48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세액 8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세액 22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8만원에다가 8만원 더하고 22만원을 빼시면 34만원 나와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꼭 연습해 보시고 이상하시면은 꼭 질문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34만원에다가 10% 곱하고요. 그 다음에 감면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감면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6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1년 안에 신고하면 30%,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20%, 2년 안에 신고하시면 10%. 기억 안 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71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 누르시면 여기 다 나와요. 90, 75, 60, 50, 30, 20, 10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10% 곱하기 25%. 30초 드릴 테니까 또 계산해 보세요. 34만원 곱하기 10%에 25%. 그래서 퍼센트 계산기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연습하시라고 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 가셔서 이런 거 1년에 몇 번 안 해요.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왜냐면 가산세 냈다는 얘기는 빼먹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 업무 가시면 빼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34만원에 그 다음에 10%에 25% 하면 8,500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다가 34만원 치시고 뒤에다가는 8,500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도 종종 계산기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는 항상 2번 이상 두드리셔야 돼요. 왜 이래? 네, 8,500원 맞아요. 그래서 꼭 계산은 2회 이상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세트예요. 뭐가 세트냐면 신고불성실 나오면 납부불성실은 무조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납부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2.2 나누기 만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10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5일 이렇게 날짜로 줄 때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로 줄 때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여기에다 넣을 거거든요. 앞에다 34만원 치세요. 날짜로 나올 때에는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계산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34만원 치시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날짜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2022년 10월 25일. 그 다음에 2023년 1월 25일이에요. 왜냐면 내년 1월 25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밑에 날짜 자동으로 뜨고 확인 누르시면 자동 계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줄어드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